혹시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볼 때 굳이 하지 않아도 좋았을 말들, 혹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말들이 귓가에 메아리쳐 자신도 모르게 이불을 걷어차며 깊은 후회에 잠긴 적이 없으신가요? 혹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 알림과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고 반응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변호해야만 하는 이 거대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마음의 소리는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아득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 던져진 배우처럼 매일같이 수많은 대사를 쏟아내고 감정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이 멈추지 않는 소리의 홍수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며 너무나도 얕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시대를 온몸으로 관통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굳건하고 깊은 내면의 평온을 지켜냈던 조선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단순히 말을 줄여라는 낡고 진부한 격언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과 평온함이 어떻게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깊은 위로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고 내밀한 탐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지혜는 침묵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후회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나 서운함에 휩싸여 내뱉은 말들은 날카롭고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상대방의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하지만 그 화살은 상대방에게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에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평생의 후회를 남깁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잠시일지 몰라도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생긴 관계의 균열과 마음의 흉터는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인간의 관계란 마치 얇고 섬세한 유리 세공품과 같아서 한 번 금이 가고 깨어지면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보려 해도 결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산 선생은 그의 여러 저서를 통해 말이란 신중하게 그리고 아껴서 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 속에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뱉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이 말이 과연 진실한지 선한지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인지를 헤아리며 결과적으로 자신과 타인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어 행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중한 침묵은 우리 자신의 인격적 가치를 높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종종 가볍고 생각이 깊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쉬지 않고 쏟아내는 모습은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조급함의 표현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그 내면의 깊이가 얕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조용히 듣고 관찰하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신중하게 고른 몇 개의 단어로 상황의 핵심을 꿰뚫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지혜와 신뢰감을 줍니다. 그들의 침묵은 무지나 무관심의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의 본질을 깊이 관찰하고 여러 가능성을 사유하며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지혜의 시간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동양 철학의 위대한 스승인 노자는 일찍이 그의 저서 도덕경에서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갈파했습니다. 진정한 왼과 지혜는 시끄럽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고 고요한 우물에 맑게 고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요란하지 않은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무게감과 신뢰를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또한 입을 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배우는 가장 위대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비로소 세상의 진짜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판단이나 반박의 의도 없이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축적된 귀중한 경험과 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고요한 숲속에서 나무와 바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잊고 있던 자연의 숭고한 질서와 생명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말이 앞서는 동안 우리는 세상을 나의 좁은 생각의 틀에 맞춰 끊임없이 재단하고 평가하려 하지만 침묵하는 동안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다채롭고 신비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이처럼 침묵은 후회라는 날카로운 창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인격적 가치를 높여주며 세상의 모든 것을 스승으로 삼아 배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즉 우리 삶의 가장 튼튼하고 믿음직스러운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평온함은 거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분노, 슬픔, 기쁨과 같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며 때로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감정의 노예가 될 때 발생합니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바늘구멍처럼 극도로 좁게 만듭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훗날 돌이켜보면 거의 예외 없이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채만 한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검은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조각배의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수록 우리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격렬한 파도를 잠재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산 선생 역시 그의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학문을 하는 군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임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눈앞에 벌어진 객관적인 사실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을 명확하게 분리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나의 의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은 그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망신을 주고 나를 무시했다는 주관적인 해석에 사로잡혀 그 동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키우거나 혹은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가 나의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그의 말에 내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나의 주관적인 감정 반응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동료는 나를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프로젝트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평소보다 날카롭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현명하고 이성적인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단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라고 말한 것 역시 결국 시장 전체를 휩쓰는 광기 어린 집단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냉철한 이성과 평온한 마음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평온함이 결코
무감각함이나 차가운 냉정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평온하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을 느끼되 끝없는 절망의 게임 속으로 빠져들지 않는 것, 불같은 분노를 느끼되 그것을 파괴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아무리 거센 감정의 폭풍우가 몰아친다 해도 그 폭풍의 가장 중심에는 모든 것을 고요히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태풍의 눈이 존재하게 하는 것. 그 고요하고 맑은 눈으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올바른 항로를 찾아나가는 지혜로운 선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침묵이 어떻게 외부의 날카로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고 평온함이 어떻게 내부의 격렬한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찾아주는 빛나는 등대가 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미한 깨달음의 울림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외부의 공격을 방패로 막아내고 등대의 불빛에 의지해 길을 찾는 것만으로 과연 충분할까요? 끊임없이 예측 불가능한 파도가 몰아치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방패가 닳아 부서지고 등대의 빛마저 희미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의지하여 버텨내야 할까요? 진정한 강인함은 외부의 공격을 그저 막아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거대한 폭풍우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내면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과 평온함이 어떻게 우리 안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견고하고 영원한 성체를 쌓아 올리는지에 대한 이 긴 여정의 가장 핵심적이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만약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잠시 멈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그 작은 손길과 따뜻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홀로 마음의 폭풍우를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소중한 참여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침묵과 평온함은 우리 내면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힘, 즉 내공을 길러줍니다. 외부의 사소한 평가나 변화무쌍한 환경에 쉽게 기뻐하고 쉽게 슬퍼하며 흔들리는 사람은 마치 흙 위에 뿌리를 얕게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가뭄이 조금만 들어도 금세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우쭐해지고 비난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하지만 내면의 중심이 반석처럼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은 땅속 깊이 거대하고 굵은 뿌리를 내린 수백 년 된 거목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설이 내려도 그저 잠시 가지를 흔들 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더 깊이 뿌리를 내릴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보다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하게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라는 덧없는 가치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장 엄격하고 훌륭한 판관이며 동시에 가장 따뜻하고 너그러운 위로자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내면의 중심은 시끄러운 세상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오롯이 자기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침묵 속에 머무를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지
나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내면의 힘은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 자신만의 견고하고 신성한 성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즐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롭고 고통스러우며 피해야만 하는 시간으로 여기지만 내면이 단단한 사람에게 고독은 자기 자신과 가장 깊고 진실하게 연결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 세상 속에서 소진된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어지럽게 흩어진 생각의 조각들을 정리하며 더 높은 차원의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또한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붉은 신호등이 아니라 더 나은 길, 더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과정의 일부임을 명확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인류의 밤을 밝힌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은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단지 전구가 빛을 내지 않는 일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정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이러한 초연함은 실패라는 외부적인 결과에 자신의 가치를 의존하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단단한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부터 쉽게 상처받지 않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들은 타인의 비난이나 공격적인 행동이 사실은 나라는 존재를 향한 것이라기보다 그들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깊은 고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처님의 유명한 일화와 같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모욕적인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지만 부처님은 그저 온화한 미소로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자가 지쳐서 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이오? 라고 묻자 부처님은 조용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보시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귀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소?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야 선물을 주려던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소. 나는 방금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욕설이라는 선물을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이제 온전히 당신의 것이오. 이 이야기처럼 내면이 강한 사람은 타인이 나에게 던지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평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내 마음에 상처를 낼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것을 되돌려 보낼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들은 타인의 미성숙한 문제를 굳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처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평온하게 걸어갑니다. 이처럼 침묵과 평온함 속에서 꾸준히 길러진 내면의 힘은 우리를 고독과 실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타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하고 강력한 침묵과 평온의 힘을 우리의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단련할 수 있을까요? 결코 거창한 계획이나 특별한 재능 혹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산 선생이 강조했듯이 학문과 수양의 길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의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아주 잠시라도 생각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대화 중에 즉각적으로 반사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는 3초의 시간만이라도 숨을 고르며 이 말을 지금 꼭 해야만 하는가? 더 지혜롭고 친절한 표현은 없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아주 짧은 멈춤의 순간이
훗날 두고두고 후회할 말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어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이 격해질 때는 그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그 자리를 잠시 피하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상대방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싶을 때 그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폭발시키기보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뒤 화장실에 가거나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깥 공기를 쐬며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공간의 작은 변화는 감정의 환기를 돕고 마비되었던 이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셋째,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정좌하고 앉아 하는 명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점심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과 바람을 느끼거나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순간의 향과 맛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고요의 시간들이 모여 우리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넷째, 시대를 초월하여 검증된 성현들의 지혜가 담긴 고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나, 노자와 장자의 철학, 혹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서양 스토아 철학자들의 글을 하루에 단 한 페이지라도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들의 지혜는 우리를 눈앞의 사소한 문제들에서 한 걸음 물러나 우리의 삶을 더 크고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망원경과 같습니다. 다섯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 그날의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은 어떠했는지, 불필요한 말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감정에 휩쓸려 그릇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는지 솔직하게 복기해 보는 것입니다. 짧게라도 일기를 쓰는 것은 매우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직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가장 엄격하고 자비로운 스승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인생의 롤모델을 마음속에 정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처럼 18년간의 혹독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500여 권의 위대한 저술을 남긴 인물이나 27년간의 감옥 생활 속에서도 증오 대신 용서를 택했던 넬슨 만델라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내면의 평온함을 잃지 않았던 위인들의 삶을 깊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영감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려고 욕심내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과묵한 사람이 되겠다고 거창하게 다짐하기보다 내일 아침 가족들에게 건네는 첫인사를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신중하게 건네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하고 깊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쉴 새 없이 소리치고 경쟁하는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침묵과 평온함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현실을 회피하고 말을 줄이며 감정을 억누르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침묵을 통해 더 깊이 듣고 마음의 평온함을 통해 더 명확히 보며 그렇게 길러진 단단한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 세상의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연약한 조각배가 아닌 스스로 정한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강인한 삶의 주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 시끄러운 말의 소음 대신 고요하고
깊은 울림이 남기를. 흩날리는 얕은 말의 파편들 대신 은은하고 깊은 지혜의 향기가 남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 침묵과 평온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도구를 사용하여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견고하고 깊이 있는 삶을 한 조각 한 조각 정성껏 조각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씨앗을 심어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참여는 이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